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침체 우려가 나온 상황이지만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고용 시장이 양호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뒤 텍사스 오스틴에서 기자들과 만난 옐런 장관은 최근 몇 달간의 고용 지표 둔화는 경기 침체가 아닌 연착륙의 신호로 보인다며 4.2%의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8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 둔화와 노동시장 냉각을 이유로 들며 금리 인하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 노동시장이 더 약화될 위험이 있고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다며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은 2에서 2.5%, 연말 기준 실업률은 약 4.25%로 추산한다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선거가 연준의 임무를 더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며 오는 11월에 열리는 대선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한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지표에 따라 큰 폭의 금리 인하에도 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노트르담 대학 연설에서 후속 데이터가 노동시장이 상당히 악화하였음을 보여준다면 연준은 통화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행동할 수 있다면서도 최신 데이터를 포함해 어떤 데이터 하나에 과잉 반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고용 보고서 발표 후 2시간 반이 지나 나온 이 발언 이후 패드워치상 50bp 인하 기대는 25bp 인하 쪽으로 기울었고 시장 참가자들은 월러 이사의 발언으로 빅컷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경기 침체 신호가 지난주부터 깜빡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6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3.71%, 2년물 금리는 3.648%를 기록해 2년 넘게 지속됐던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이 마침내 종가 기준으로 해소가 됐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1976년 이후 나타난 경기 침체 앞에는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가 장기간 음수를 기록하다 양수로 전환되었던 역사가 있다며 경기 침체를 경고한 것입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는 악재와 호재가 혼재되면서 시장의 혼란을 또 계속해서 키웠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면서 발표 이후에 시장 참가자들은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또 물가와 관련된 지표이죠. CPI와 PPI가 발표가 됩니다. 다소 모호한 고용 보고서로 인해서 금리 인하의 폭이 물가로 결정될 것이라는 현재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따라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는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첫 TV 토론이 예정되어 있고 또 애플의 신제품 출시도 이어질 텐데 관련해서 증시의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일본의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0.7% 증가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표는 수정치로 지난달에 발표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내각부는 이런 추세가 1년간 지속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율 환산,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2.9%라고 밝혔고 니케이는 설비 투자와 개인 소비 등이 약간 부진했지만 성장 기조에 큰 변화는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자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로이터 전망치 0.7%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로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2월 이후 계속해서 1%대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발표된 중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8%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측치인 마이너스 1.5%는 물론 전월치인 마이너스 0.8%보다 큰 낙폭으로 인해 중국 경제를 둘러싼 디플레이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23시에는 미국 상무부가 7월 도매 재고를 공개합니다. 자정에는 뉴욕 연은이 집계한 미국의 8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됩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은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 1타 강사 성견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월요일마다 출연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경제 지표들이 있는지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PDP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에 제가 잭슨홀 미팅 리뷰를 해드렸죠. 잭슨홀 미팅 리뷰를 해드렸을 때 우리 이제 9월입니다. 9월에서 페드가 다음 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다음 주 FOMC를 합니다. 금리 결정이죠. 금리 결정 회의를 합니다. 금리 결정 회의를 하고요.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앵커님께서 오늘의 이슈 풀어주시면서 제가 받아서 이제 더 자세하게 일단은 해드릴 건데 FOMC 금리 결정이 우리 이제 추석 때 있어요. 추석 때. 추석 시간에 있는데 이게 이제 금리 인하를 지금 하겠죠? 금리 인하를 과연 9월에 할 것이냐.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금리 인하를 9월에 한다라고 하면 그 폭은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게 일단은 중요하죠.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데 페드에서 파월이 그때 얘기를 했던 거. 첫 번째 데이터. 향후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 데이터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비농, 실업률, 비농과 실업률의 고용지표가 일단 있었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될 이거죠. 소비자 물가지수. 물론 생산자 물가지수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물가를 척도하는 일단은 지표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대표적인 요 두 지표를 보고 나서 9월에 금리 결정을 일단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수요일과 목요일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다음 주 우리나라 추석 연휴 때 있을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인하를 하면 폭을 얼마 정도 할 것인가 굉장히 주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이슈 분석해 드릴 때 금리 결정 인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폭은 얼마나 될 것이고 그 폭이 왜 그렇게 설정이 될 것인지 플러스해서 우리나라 한국 현물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주식, 해외 선물, 뭐 국내 선물, 코인 하시는 분들 다 기본적 분석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겁니다. 제가 기본적 분석 하나하나 시장 매크로 시장 분석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주목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여러분들이 일단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일정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하긴 할 것 같은데 그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성견 마스터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짚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오늘 끝까지 저희 혜선시대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방송 이후에도 성견 마스터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혜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주요 3대 지수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선물도 3% 가깝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봉상 상승 중에 있는데요. 다만 거래량이 평소보다 많지는 않고요. 개장 이후에 우상향을 하면서 10시 59분경에는 18,696포인트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19% 정도 상승한 18,67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14만 2천 명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이는 7월에 비해서는 고용폭이 증가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올해 평균치는 하회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또 6월과 7월의 비농업 부문 고용 수정치도 종전 대비 하향 조정되었고요. 또 8월의 실업률은 4.2%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악재와 호재가 혼재되어 있었지만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어서 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확대가 된 상황이고요. 또 고용 보고서만으로 금리 인하의 폭을 결정하기엔 섣부르다는 의견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베이비 스텝을 할지 빅컷을 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빅컷을 단행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촉발할 위험이 있고 만약에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한다면 경기 침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맞서님,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8월의 고용 보고서, 맞서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자 일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비와 고용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PDP 보면서 일단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주 금요일이죠? 저번 주 금요일에 일단은 고용 지표 발표가 났는데 비농과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와 실업률이 일단 발표가 났습니다. 앞전에서 보셨다시피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4.3%에서 4.2%로 소폭 일단 하향했고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비농인데 이제 고용 지표의 대표죠. 고용의 대표적인 일단은 비농 지표인데 비농 지표 그러니까 고용이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일단은 보인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파월이 8월에 잭슨홀 미팅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보고 금리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결정을 하겠다를 일단 얘기를 했죠. 그 금리 결정을 짓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데이터의 대표적인 거 두 가지가 바로 고용지표, 노동지표죠. 예. 고용지표와 두 번째 물가지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두 개가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고용이 핵심이고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이 핵심.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물가지표는 뭐예요? 소비입니다. 소비. 사람들이 얼마나 소비를 더 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의 고용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지금 침체가 될 것이냐 현재 침체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라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소비와 고용이 가장 중요하고 이 소비와 고용의 대표적인 두 가지 지표가 뭡니까? 일단은 비농 실업률 그리고 여기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일단은 좀 볼게요. 자, 비농은 지금 고용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실업률은 이번에 0.1%가 낮아지긴 했는데 실업률도 뭡니까? 올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용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이죠. 예. 노동시장이 경직된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하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두 번째 소비지표를 보겠습니다. 소비지표 같은 경우에는 물가지표거든요. 근데 물가가 지금 우리가 2022년, 그죠? 2022년 2월, 정확히는 이제 3월입니다. 3월에 FOMC에서 금리 결정을 한 다음에 3월 17일 FOMC에서 금리 결정을 한 다음에 지금 2년 반 정도, 약 2년 반 정도에 뭐예요? 3.0% 밑으로 일단은 내려왔고 지금 현재 2.9%거든요. 2.9%. 자, 수요일 날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의 추정치가 이번 추정치는 2.6%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페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페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치가 얼마입니까? 2.0%. 자, 2년 전에 9.1%까지 올랐던 물가가 현재 2.9%까지 내려왔고 이번 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의 추정치가
2.6%까지 내려왔고 플러스 페드에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1년 물가치가 2.0%다. 굉장히 좀 많이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선택을 하는 거죠. 페드는요,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어요. 선택의 시간. 자, 물가가 내려가고 있으니 굉장히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네,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고 플러스 뭡니까? 11월 대선까지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저도 말씀을 드리죠. 11월 대선까지는 물가가 계속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자, 왜 그러느냐? 시간차 때문에 시간차. 제가 노동시장에서도 항상 시간차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정부에서 재정정책을 발표를 하고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어떤 정책들이 발표가 돼서 그게 시장에까지 뻗어나가면서 거기 밑에 사는 가계, 기업, 정부 중에 가계까지 일단은 몸으로 느끼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굉장히 좋은 정책을 오늘 뭐 정부에서 혹은 중앙은행에서 발표를 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우리가 몸소 실질적으로 느낄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왜요? 내려오는 데까지 시간차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물가 같은 경우에는 2년 반 동안 페드에서 굉장히 강력한 통화 정책을 쓰면서 금리를 인상시켰기 때문에 뭐예요? 물가는 지속적으로 일단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페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뭐겠어요? 한 가지입니다. 고용이 지금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 이게 가장 경계 대상이다. 왜요? 고용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경기 침체라는 얘기예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연착륙을 예상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강력한 경기 침체가 굉장히 강력한 경착륙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배제 못하거든요. 자, 그러면 페드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자, FOMC 일정입니다. FOMC 일정인데요. 9월에 있고요. 11월에 있고 12월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2월에는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를 잘 안 한다. 통상적인 겁니다. 뭐 이번에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9월과 11월이 있죠. 페드에서 생각하는 대로 소비 물가죠. 소비 물가는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다가 노동지표, 경기 침체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노동지표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자, 첫 번째 금리를 과연 9월에 인하할 것인가? 금리를 과연 9월에 인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 yes라고 일단은 봅니다. 자, 왜냐?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노동지표가 일단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노동지표에 관한 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시간차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차가.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서 바로 실업률이 다운되고 고용이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차가 있습니다. 수개월, 최소한 수개월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지금 한번 일단은 할 것이다. 9월에 할 것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 폭은 얼마가 될 것이냐. 지금 여러분들 경제 기사를 많이 보실 텐데 경제 뉴스와 경제 기사를 보면 25bp에서 50bp까지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5bp라는 얘기는 퍼센테이지로 0.25% 그리고 50bp는 0.5%거든요. 자,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예요. 자, 그래서 0.25% 우리가 이제 이거를 베이비 스텝이라고 부르거든요. 0.25%를 한 번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5.25%. 그죠? 0.5%를 한 번에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5.0% 정도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자, 9월에 금리 인하 할 것인가? 금리 인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스. 자, 그러면 금리를 어느 정도 인하할 것인가? 0.25%를 인하할 것인가? 0.5% 인하할 것인가? 저는 일단은 0.25%에 배팅을 하겠습니다. 자,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 0.25%.
사실은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험일 수 있어요. 네. 왜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아졌다 하더라도 아직 몇 프로예요? 2.9%예요, 여러분. 아직 2.9%거든요. 페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2.0%예요. 지금 이 정도 추세로 가도요. 거의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이 정도 추세로 가도.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이 정도 추세로 가도 4개월에서 6개월은 일단은 걸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부작용, 걱정. 부작용은 뭡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는 거죠. 유동성. 유동성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이에요. 시장에 돈이 풀린다 이 말입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면 이게 뭡니까? 이게 또 다른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을 촉발을 할 수가 있죠. 자, 기껏해서 지금 2022년 2월이고 현재가 24년 9월이니까 2년 7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게 그리고 굉장히 강력히 금리 인상 정책을 펼치면서 물가를 지금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물가가 또 올라간다? 이런 모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금리 인하를 그러면 안 하느냐? 안 할 수는 없죠. 왜? 지금 노동지표들이 안 좋잖아요. 노동지표가 안 좋으면 이게 결국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경기 침체라고요.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 여러분 인플레이션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왜? 기업의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월급이 없고. 자, 그렇게 되면 기업에서 매출이 떨어지고 고용을 확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잘라내겠죠. 구조조정될 겁니다. 인력 구조조정도 되고 기업 자체 구조조정도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돈이 없습니다. 일자리를 잃게 될 거고요. 받았던 월급을 다 못 받고. 자, 그렇게 되면 이 악순환의 사이클, 경기의 악순환 사이클, 이게 지속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는 없어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금리 인하를 너무 많이 하면 0.5% 정도 일단 하게 되면 자 0.25 대표적으로 0.25, 0.5 그다음에 0.75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1.0%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금리 인상 시기에도 안 했고 0.25, 0.5, 0.75 요 세 가지 카드가 있는데 0.5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 돈이 더 많이 풀려버려요. 이해되시죠? 자, 금리가 0.5% 낮아졌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그 폭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0.5%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2년 7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 놨는데 2.9%로 인플레이션이 한두 달 만에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페드의 관점에서는 이제는 뭡니까? 안정성을 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안정성을 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8월에 잭슨홀 미팅 제가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8월 잭슨홀 미팅 리뷰 못 들으신 분들은 내일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무료 공개 방송 때 들어오시면 링크 걸어드릴게요. 잭슨홀 미팅 때 일단은 여기에서 힌트를 몇 가지 줬거든요. 네. 일단은 고용지표 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고하겠다. 플러스 제가 핵심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룸이란 단어를 썼죠? 앵커님 혹시 기억나세요? 네, 룸이란 단어. 이게 뭐죠? 금리를 그죠? 5.5%까지. 그렇죠. 0.25에서 5.5% 약 한 20배 정도 22배 정도 되죠. 그죠? 약 22배를 2년 동안 올렸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시켰는데 이거를 인하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인하하는 것도 굉장히 룸이 많이 남아있다.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뜻을 썼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힌트를 얻으셔야 되고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룸이 많이 남아있어요. 페드는 카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솔직히 여기에서 1.0% 내려도 돼요. 왜? 1.0% 내려봤자 지금 기준금리가 5.5%니까 그래도 4.5%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아직 룸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섣불리 그냥 크게 던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자, 제가 그 치수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경기 침체가 오려면 실업률이 몇 프로까지 일단은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7%에서 8%는 가야 돼요, 여러분. 최소한. 근데 지금 실업률이 몇 프로예요? 4.2%예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실업률이.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페드 의장이라고 일단은 전부 다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실업률의 갭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실업률의 갭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예요. 5.5%. 자, 그런데 금리 인하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금리 인하를. 왜? 노동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노동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돈을 공급을 해서 노동 지표를 올라가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금리 인하를 하는데 얼마를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 노동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지만 이거 하나만 일단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실업률이 지금 4.2%. 근데 제가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오려면 실업률이 7에서 8%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예요? 아직 갭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룸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페드의 8월 잭슨 홀 미팅에 나와 있는 어휘를 따지자라고 하면 룸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 실업률은. 아직도. 노동 지표가 나빠지고는 있으나 아직은 뭐예요? 경기 침체로 가는 그 실업률에 대한 데이터 치수는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노동 지표가 안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0.5나 여러분들이 의장이라고 하면 0.5나 0.75를 바로 때리겠습니까? 인하를요? 절대 안 그래요. 안정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0.25%를 일단 인하를 한 다음에, 그죠?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죠. 이해되시죠? 0.25% 일단 때린 다음에 시장 상황을 지켜볼 겁니다. 한두 번 정도의 고용 지표와 한두 번 정도의 실업률 지표를 일단은 본 다음에 조금 시장이 안정화가 되는지 일단 지켜볼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12월, 12월에 0.5를 내려도 돼요. 0.25 내리고 0.5를 내리면 0.75입니다. 그래도 뭡니까?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이기 때문에 5.5에 0.75를 빼요. 그러면 4.75인가요? 그래도 4.75나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더 내릴 수 있다, 더 내릴 수 있다, 더 내릴 수 있다. 이거를 8월 잭슨 홀 미팅에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룸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핵심이다. 왜? 많이 올렸으니까 많이 내려도 돼. 근데 뭡니까? 시장 상황 보고 우리는 천천히 내려도 됩니다.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금리 인하를 거의 하는 쪽으로 날 것이다. 예스. 그죠? 그 다음에 그럼 그 폭은 얼마가 될 것이냐, 뭐 페드워치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내가 파월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파월 의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폭은 0.25로 일단은 한번 인하하고 지켜보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시장 상황 지켜보면서 다음에 또 내리고 다음에 또 내리고 다음에 또 내리면 됩니다. 자, 연속 10번을 내려볼까요? 0.25 연속 10번을 내려보겠습니다. 내년까지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10번을 연속 내려요. 2.5%. 그래도 금리는요. 3.0%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단기간에 올렸기 때문에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다. 자, 그래서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그 폭은 일단은 0.25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시고, 주식이나 그럼 현물 가지신 분들 어떻게 될까? 네. 주식이나 현물 가지신 분들. 자, 조금 어차피 월요일은요, 여러분 제가 시장 매크로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주식과 현물을 가지신 분들은 국내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 자, 이거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할까? 인하를 과연 할까? 요거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할까요? 할까요? 네네, 아니요. 그렇죠? 아니요. 네. 네. 이유는 제가 묻지 않을게요. 저는 안 한다라고 일단 생각해요. 앵커님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자, 왜냐?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3.0%라고 하고 지금 미국이 5.5거든요. 한국. 자, 앵커님 제가 간단한 질문 한번 드릴 건데 네. 뭐 틀리셔도 당연히 됩니다. 자, 통상적으로 미국이 금리가 높을까요? 한국이 금리가 높을까요? 기준금리가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미국이요? 미국이 금리가 높다. 네. 오케이. 네. 통상적으로는 한국이 높아요. 아. 자, 되게 간단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기준금리 기준으로 이제 정책금리죠. 한국이 미국보다 약 한 0.5% 정도 높은 게 관례입니다. 관례.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한 100억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한 100억 정도 가지고 너 너무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나? 제가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앵커님은 한국이 금리가 1.5%고 미국이 1.0%예요. 금리가. 그럼 어디다 투자하시겠습니까? 한국이요. 그렇죠. 왜요? 여기가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 네. 빙고예요. 이겁니다. 되게 간단하거든요. 자,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금리가 2.0%다라고 하면 자금이요. 물론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환차손 이런 거 개념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우니까.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요. 미국이 금리가 2.0%고 한국이 1.5%예요. 그럼 내가 돈을 어디다 투자해요? 미국에 투자하죠. 미국이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 그럼 한국에 있는 돈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게 간단합니다. 금리 시장 그냥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국이 미국보다 약 0.5% 정도 금리가 더 높은 게 관례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미국은 5.5%, 한국이 3.0%인가요? 네, 요 정도 된다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3.0%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더 높아요. 미국이. 근데 우리나라 금리를 왜 못 올려요? 왜 못 따라갑니까? 부채 때문에.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 그리고 지금 부동산 연끌 하셨죠? 부동산 연끌 때문에 금리가 높아버리면 이거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못 올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금리를. 이 금리 역전 현상이 왔을 때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원래는 한국보다 미국이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로 미국이 5.5%, 한국이 3.0% 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자, 다시 할게요. 미국이 지금 5.5%, 한국이 3.0%. 자,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내려요. 0.5를 내렸다고 치죠, 그냥. 미국이 5.0%입니다. 그럼 한국이 과연 내릴까?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한국이 금리가 더 높아야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네. 그죠? 미국이 내리고 한국이 그냥 3.0으로 유지하면 이 스프레드가 얼마예요? 2.0이죠. 네. 지금은 2.5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 번 더 내렸어요. 4.5로 내렸다고 치죠. 그리고 한국이 안 내렸어요. 그럼 3.0이죠? 요 스프레드 차이가 얼마입니까? 1.5예요. 한국이 내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내립니다. 왜? 미국이 내리고 한국이 그대로만 있어도 스프레드의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나라한테 유리한 상황이에요. 유리한 상황. 이해되세요? 그래서 한국은요, 얘네들이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한국은 금리를 내리지 않고 그냥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다. 왜? 어부지리로 스프레드의 간격을 줄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자, 그러면 자,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주식, 그러니까 이제 국내 주식, 그리고 이제 어떤 현물 하시는 분들, 뭐 국선 하시는 분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될까? 요건 어떻게 될까? 제가 조심스럽게 일단은 예상을 하면, 네, 변동 없다. 왜냐? 직접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금리를 낮춥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건가요? 아니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일단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미국 페드가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거에 반사 이익,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동 없이 일단은 그대로 간다. 한 표를 일단은 던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실전 매매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물타기 하시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우리 지표. 사실은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매하시는 분 아니시면 이번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2.9%잖아요. 그죠? 2.9%인데 예측이 2.6%거든요. 근데 2.9% 동결 혹은 동결도 괜찮습니다. 혹은 3.0 이상으로 가지만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져가는 모습만 보이지 않으면 사실상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번에 크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다. 왜냐? 답은 일단은 노동지표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이번 노동지표에서 확실히 고용이 굉장히 지금 올해 고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거를 한 0.8%, 0.9% 정도 상승했잖아요, 올해. 노동지표와 실업률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졌다라는 게 지금 9월 초에 지표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안 가셔도 되고, 일단은 거기에서 승부는 일단 보여줬다라고 보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까지 일단은 이렇게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시장의 매크로 분석 일단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하실 분은 내일 제가 공개 방송하니까 같이 참여하시면 더 많은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하나하나 이해가 잘 되고 납득이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9월 FOMC 회의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보셨고요.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인플레가 자극이 되는데 현재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만 하고, 처음부터 빅 스텝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으로 크게 하기보다는 베이비 스텝으로 일단 0.25% 내린 다음에 그 다음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안정적으로 연준은 대응할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는 어렵고 금리 동결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또 우리 증시는 또 당분간은 변화 없는 그런 박스비 장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또 나스닥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관망일까요? 당연히 일단은 관망이 거의 90%. 아, 90%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 날 출연할 때는 아, 거의 90%다. 월요일이어서. 네네. 네. 월요일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요.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나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흔들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매매 횟수를 조절을 하시면서 한 번 들어가도 두 번 들어가도 기법대로 일단은 들어가시는 그런 연습 일단은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차트 잠깐 보면, 자, 10시 반에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10시 반에 일단 시작을 했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그 22시 30분에 5일선 기법 여기에서 들어가실 수가 있죠. 18,638라인, 638라인에서 5일선 기법 여기 들어가실 수도 있고, 여기에서 5일선 기법 들어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제 수렴과 발산 기법이라고 하면 여기 이쪽 음봉의 종가 640 매도 자리, 그리고 그 다음 봉,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그 봉, 혹은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그 봉 다음 봉, 여기 얼마죠?
626라인, 그러니까 이 봉의 종가인 640라인 혹은 그 다음 봉 종가인 625라인, 7라인 여기에서 매도 일단은 타시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매매 횟수를 줄이시는 게 중요한데 그 매매 횟수를 어떻게 줄이느냐. 성견 선생이 말씀을 드리는 기법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평선 기법, 5일선 기법과 21선 기법, 수렴과 발산 기법, 그리고 성견 차트 진입 로지, 이거 딱 4개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대응 전략이 일단은 가능하다. 큰 그림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5일선 기법 자리, 5일선 기법 자리 일단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수렴과 발산으로 매도 자리 일단 이렇게 쭉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쭉 보이고 있으니까 혹시 이 기법이나 이런 뭐 타점이나 이런 걸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내일 공개 방송 때 제가 이평선 매매 기법하고 이런 것들 영상도 올려드리고 좀 설명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내일도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봉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봉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요런 금융은 주식이 굉장히 좀 크기는 한데 기대감으로 일단 움직이잖아요. 금리 인하로 인한 어떤 베네핏에 대한 기대감은요, 선반영이 사실은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노동 지표가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여러분들 일단은 맞추셔야 됩니다. 오히려 0.25%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그럼 시장은 더 폭락을 할 수도 있어요. 예. 너무 베이비 스텝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항생이 지금 왜 못 뜨고 있느냐? 중국이 굉장히 많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많은 통화 정책들을 일단은 내놓고 있는데도 시장이 왜 떨어지느냐의 문제거든요. 왜 떨어질까요, 여러분? 한 가지예요. 시장 참여자들의 그 욕구를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0.5나 0.75의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계속 동결이나 0.25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항생이 계속 죽는 거거든요. 수년 동안. 나스닥도 향후에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향후에 그런 기본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 기술적으로 차트상 그렇게 그려질 수가 있다. 뭐냐? 베이비 스텝을 일단 한다라고 0.25%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탄으로 시장이 반짝 조금 올라갈 수는 있을지언정 0.25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저도 지금 2주 전에 여러분들한테 예상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 폭의 금리 인상은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더 출현할 수가 있어요. 향후 이런 겁니다.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에 나스닥 보면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거든요. 네. 자, 실업률이 낮아졌습니다. 사실은 실업률이 낮아졌는데 시장이 왜 폭락을 했느냐? 금리 인하에 대한 실업률이 고용이 낮아졌어요. 고용이 낮아졌다. 자, 기본적 분석을 제가 하고 기술적 분석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용이 낮아졌어요. 고용이 낮아졌으면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겠죠.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져서 시장이 올라야 되는데 폭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왜 폭락을 했느냐? 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랬죠. 그렇죠? 고용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경기 침체가 와서 더 큰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그 심리,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때문에 금요일 날 폭락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는 기본적으로 고용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물론 고용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지수가 내려가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반대적으로 해석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래서 지금 시장이 계속 오른 거 아닙니까? 금리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반대적으로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이만큼 오른 거예요, 2년 동안. 근데 뭐예요? 그러면 지금도 뭡니까? 고용이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올라야 되는데 폭락을 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칫 0.25를 내린다고 해서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요렇게는 저는 일단 보지 않아요. 베이비 스텝으로 가면 어차피 시장은 일단은 낮아지기 때문에 큰 그림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매도 방향이 조금 유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매 횟수를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 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일단 수요일 CPI 발표 전까지는 관망하시고 CPI 발표 이후에는 이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략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수익은 어떻게 챙길지는 우리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또 성견 마스터님이 항생과 관련해서도 잘 짚어주시는데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항생 같은 경우에 지금 십자형 형태를 일봉상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추후에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항생 굉장히 어렵죠? 네. 저도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데 네. 일단은 항생은요. 제가 요거는 내일 공개 방송 때 일단은 보여드릴 건데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매매 기법이나 이런 거를 제가 되도록이면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흔들기 때문에 이평선을 다 뚫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추천드리는 거는 내일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성견 차트에 따라서 매수 매도 신호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내일 참여해서 꼭 보시고요. 매수 매도 신호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방향선 설정하시고 타점 잡으시면 일단은 된다. 일단 요거는 지금 큰 그림으로는 이 일봉상 이 지금 그물대 걸쳐 있거든요. 이 그물대 걸쳐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그물대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밑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습니다. 왜냐면 데드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밑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이고 어차피 해외 선물은 단타의 영역이 굉장히 조금 많은 부분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 매매 기법보다는 성견 차트 진입 로직에 의한 매수 매도 신호 내일 오전에 공개 방송 참여해 주시는 분들한테 꼭 보여드릴 테니까 내일 일단은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내일 같은 경우에 항상 어떻게 또 가져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내일 우리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게 되면 더 짚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체크해 보시고 또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더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거시 경제를 짚어주셨는데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높지만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악화를 막기 위해 9월에 25bp가량 내릴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연내 25bp씩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말 미국 기준금리는 4.25%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은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고 보셨고요. 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도 오늘 짚어주셨는데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도 한국은 기업과 가계의 과도한 부채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어렵다고 보셨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는 이상 우리 증시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 같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전략도 주셨는데요. 수요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전까지 관망하자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